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경영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혁신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다양성과 또 관련된 대안들, 오라클 코리아의 김승규 부장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경영계, 영어로는 이제 플래닝인데, 네. 요새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건지, 그거 먼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이제 이슈, 챌린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현재의 이제 경영계획 부분에서의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계획 전과 네. 계획 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실제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이제 전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파란색이 계획 후죠? 예, 계획 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고객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변화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조건에 대한 변화, 어떤 가격에 대한 변화, 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심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사실은 리커버리를 위한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써놓기는 비용 절감에서 성장으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됐다고 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형태로 초점이 다시 이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이는 활동,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기회 분석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게 현재의 경영계획에서의 도전 과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사실 3개년 계획이란 말이 요즘은 되게 생뚱맞게 느껴지는 시대거든요. 3년 뒤의 일을 어떻게 예측할까? 1년 뒤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경영계획 하면 또 우리가 회사에서는 또 실적이라든지 포캐스팅이라든지 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은 또 짚으시죠. 네, 이제 경영계획 부분에서 이제 포캐스팅 예측 부분이 있는데, CFO 3년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예, CFO한테 이제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CFO가 원하는 현재의 예측은 현 시점에서의 향후의 6개월 이상에 대한 예측 자료를 사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40%의 기업이 사실 3개월 이하의 예측 자료밖에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변화가 이제 필요로 한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오래된 기간에 대한 계획을 원하는데 3개월 이내밖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변화를 빨리 반영을 해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떤 패키지화된 솔루션에 의해서 이게 유연성 있게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스프레드 시트에 의해서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 시트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3개월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체도 사실 담당자는 굉장히 버거운 업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버전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추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한계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밤새서 야근하면서 막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거에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각 어떤 부서별로 좀 이런 것들이 다 전사적으로 사실 경영계획이라면 전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부서별로 쪼개져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획 자체가 계획을 나누면 이제 전략 계획하고 이제 오늘 주제인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재무 계획.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현업 담당자들이 수립하는
그 운영 계획으로 네. 이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계획 자체가 운영 계획 자체도 단절돼 있고 네. 이 개무 계획과 전략 계획 자체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뭔가 그 자료를 빨리 예측하기는 네. 실질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답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 자료로서 실제 쓰이는 케이스가 적다는 거죠. 네. 예. 자, 그 경영 계획하고요. 예. 걔네가 플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전략, 스트래티지 파이낸셜 전략 계획하고는 예, 예.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예. 이제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제 그 큰 이제 전략 관점에서의 향후 네. 우리 기업이 가야 될 방향이 큰 테마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어떤 사업부에 치중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매각을 해야 되고 접어야 되고 하는 이제 큰 우선순위 그렇죠. 큰 테마를 잡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크게 이제 자금 관련된 부분, 자금에 우리가 전략을 갖고 왔을 때 이 자금에 대한 부분, 부족분과 잉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롱텀으로 우리가 회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 관점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거고 어느 회사를 M&A에서 좀 더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전략 그 계획입니다. 네. 예. 나도 전략 계획이 있어서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이게 집중된다든지 이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그죠. 전략 계획은 이제 상위 레벨에서 네.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 레벨의 특정한 유저에 의해서 사실은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백데이터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현장의 그 실체를 다 반영을 해야지 정확한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현장의 감과 실제 상위 레벨에서 생각하는 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자체가 단절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특정한 유저의 복잡한 로직에 의해서 쉐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디 가서 뭐 듣고서 그렇죠. 야, 해! 상명하다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되는 방향성이랄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의 이제 그 전사 이제 비즈니스 경영 계획의 이제 그 비전을 보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 계획과 파이낸셜 계획과 운영 계획이 네네. 아주 통합돼서 돌아갈 수 있는 통합돼서 돌아가서 실제 계획 사이클 타임 자체를 줄이고 네. 예측의 정확성을 더 높이고 높임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 자료를 적재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네. 형태가 돼야지만이 이제 정확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경영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우리가 요즘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개발할 때 개발 방법론에 애자일 방법론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경영 전략 같은 것도 이제는 애자일 좋아하네요. 애자일 플래닝. 네. 여기서는 이제 에자일이 이제 민첩성, 네. 민첩성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민첩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네. 이 변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 것이냐를 이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민첩성 있는 경영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그 키된 스텝을 이제 3가지로 오라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획이 되지 않고 전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반영하는 그 계획이 첫 번째로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변화하는 환경 자체를 적재적시에 반영해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그 유연한 이제 프로세스가 채택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계획 간의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럼 실제로 요거 1, 2, 3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계획은 이제 몇몇에 의해서 이제 그 수립되는 계획과 다수의 이제 지혜가 모아져서 수립되는 계획하고는 이 정확도에 의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반영을 해서 그 반영된 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하는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플랫폼이 완비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스프레드시트로 하다가는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집 자체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네. 그 노력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관리라든지 뭐 시나리오 여행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이제 유연한 또 플래닝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화하는 그 팩터를 적재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롤링 포캐스팅 방법을 이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롤링 포캐스팅이 현재는 그 현재 시점에서의 향후 4분기를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그 선진 기업에서는 4분기에 대한 예측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전략을 수정하는 형태로 만약에 지금까지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표와 부족했으면 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한 리커버리를 하기 위한 전략 자체가 반영이 돼서 계획이 변경이 되는 형태의 이제 롤링 포캐스팅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아까 재무하고 또 운영 쪽에 이런 쪽에 플래닝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동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스템적으로도 통합이 이제 연계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형태의 업무적인 통합과 시스템적인 통합 두 가지 관점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의 전략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전략 계획 자체가 실제 재무 계획 자체는 사실 연 단위의 그 계획으로 많이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파이낸셜 플래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 사업 계획의 이제 타겟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 연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연 사업 계획의 확정치를 그 목표를 실제 현장에서의 타겟으로 다시 이제 그 제공이 되면 현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타겟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높은 목표치를 수립을 한 거를 이제 다시 그 재무계획과 전략으로 그 인티그레이션 해서 전략 자체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버텀업이 조화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걸 조직 운영이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잠깐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국내 기업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스트래티직 플래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모델링을 띌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링 자체를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유지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그 모델을 이해하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진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솔루션 패키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전사 관점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트레저리 관점, 그다음 회사의 어떤 개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이것들을 이제 그 계획을 해나가는 형태로 현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효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화된 재무 모델링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시나리오 모델링 자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무의 무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복잡한 조직 구조에 의한 어떤 콘솔리데이션, 계획에 대한 콘솔리데이션, 그다음에 특정 어떤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회사의 현재 가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M&A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뭐 위기, 리스크 이런 말들이 뭐 거의 위기가 뭐 매년만 나오는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죠? 국내가 아니라 영향을 좀 미치고 위기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현재 계획은 단순하게 이제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획 데이터 자체를 평가를 할 때 이 리스크까지를 감안한 계획 데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방식과 현대 방식을 보면 과거 방식은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버전 자체를 이제 몇 개를 그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최상일 때, 최악일 때, 평균일 때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끝냈는데 현재는 이제 전 범위에 대해서 이 계획 데이터가 실제 수립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 리스크에 의해서 사실 그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제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오라클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하이페리언 플래닝 온 엑살리틱. 이거는 이제 솔루션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엑살리틱스. 네네네네. 이게 예전에 하이페리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엑살리틱은 생산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관리 쪽이나 재무 쪽 이런 분들은. 네. 설명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엑살리틱이 이제 그 오라클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어플라이언스 머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과 그 시스템이 하드웨어, 머신 자체가 통합이 돼서 제공되는 형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엔지니어 시스템이 이제 엑사데이터, 엑살리틱, 엑사로직 다양한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엑살리틱은 BI와 EPM이라고 하는 성과 관리에 포커싱이 돼서 이제 나온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인메모리 DB를 쓰고 있나 보죠? 예,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빠르겠네요. 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의 사양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40코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코어 자체는. 그래서 개인 계획에서는 80코어까지 그 W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1테라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1테라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는 인피니밴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 40기가 bps 속도를 이제 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이페리온은 뭐 특별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지요? 지금 이제 사실은 하이페리온 그 플래닝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도 그 이벤트먼트가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버전업이 많이 됐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차기 버전이 이제 밀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하이페리온 플래닝이라는 솔루션은 국내를 그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 고객이 사용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하이페리온 뭐 도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따로 뭐 또 어떻게 도입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 세트로 그냥 세트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엑살리틱스 그 인메모리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쓸 때 뭐가 좋아진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돼서 이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규모의 확대라든지 스피드라고 하는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굉장히 이제 혁신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좀 더 많은 이제 개인 계획의 분 계획을 이제 담을 수가 있고 스피드 측면에서 이제 빠른 이제 리스판스를 내줄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확장성 관점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확장성 관점이요? 그래서 확장성은 실제 이제 개인 계획이 그 확장하는 부분은 크게 나눠보면 이제 아까 부문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측면에서의 확장성과 계획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로직의 복잡성, 그 다음에 구조의 복잡성. 그 복잡성을 어느 만큼 담아서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 이제 그 에큐리시 측면하고도 이제 그 대응되는 부분이에요.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큐리시를 높이는 방법은 많은 현장에 감을 적용을 해야 된다. 현장에 그 실제에 그걸 적용하면 많은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엔지니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담을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이페리온 온의 엑살리틱스가
언제 출시된 겁니까? 실제 시장에. 사실은 엑살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BI에 사실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분석적인 관점에 포커싱에서 맞춰서 이제 출시가 됐고요. 2차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경영관리 영역도 이제 같이 이제 통합해서 네.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그 퍼포먼스 이슈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그 부문 계획을 이제 고려를 하시고 계신 그 기업에서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쓰여질 것 같은데 부문 계획에서 부문별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각 부문별인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별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부문 계획으로 보면 되고요. 네네. 인더스트리는 이제 전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부문별 계획 자체에 각 부문별 계획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들 이것이 어떻습니까? 뭐 아까 뭐 성능이라든지 확장성 같은 되게 이번에 많이 향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존의 이 시스템들하고 또 연계성이니까 연동이라도 연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엑살리티라고 하는 머신 자체가 이 BI라고 하는 이제 분석 그 엔지니어 시스템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이제 그 경영관리라고 하는 EPM이 이제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분석적인 측면, 그거는 이제 저희 경영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분석 데이터 접목해서 빠르게 분석해서 전략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이제 백데이터들을 다 이제 담아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되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전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오라클에서는 이제 엔베카로 현재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확장성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략 계획에서 중요한 건 정확도 있고 정확도요. 정확도면 관점 어떤지. 정확도 관점에서는 이제 그 실적 데이터 자체도 될 수 있게 자세한 데이터들을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담아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어떤 로직의 비즈니스 로직의 예측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 백데이터 자체를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음으로 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해외 사례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온 거니까 올해 이제 사례가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이제 POC도 몇 군데 진행을 한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쪽, 그 아시아 쪽에서는 호주, 동남아 쪽에서 이제 그 한 사례가 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입을 해서 이제 가장 그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스피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엔진 자체에 갖고 있는 그 리소스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이제 퍼포먼스를 내므로 인해서 그 고객들이 많은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 어떻게 쓰고 동남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싱가포르 쪽하고 홍콩 쪽, 그런 쪽하고 호주 쪽, 그다음에 중국, 그런 쪽에서는 지금 도입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략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지금 다양하게 그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그 제공한 부분은 유틸리티 쪽, 서비스 쪽에 이제 많이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유틸리티 서비스 쪽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원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일반 뭐 제조업이라든지 네. 금융이라든지 네. 뭐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지금 어떤 산업 쪽에서 지금 물론 이제 골고루겠지만 네. 그래도 특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국내 쪽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장치 산업 쪽에 장치 산업. 장치 산업 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뭐 일반 제조,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 네. 이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네. 지금 딜리버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것을 이제 도입한다면은 한 기간이 네. 뭐 정말 계약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뭐 컨설팅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시스템을 딸랑 도입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도입해서 이제 그 기업에 맞게끔 비행객 프로세스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오라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개월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5개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것들 잠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그 엔지니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오라클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베네핏을 보면 시장 변동성을 보다 빠르게 적용을 해서 빠른 이제 그 리스판스를 내준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사이클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뎁스 있고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복잡한 계획, 많은 조직을 담을 수 있고 많은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관련된 모든 그 부문 계획들을 저희 그 엑살리틱이라고 하는 이제 계획 시스템에 담아서 제공을 통해서 IT에 대한 TCO를 그 감소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제 베네핏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 계획이라든지 뭐 재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현황을 좀 아까 이제 그 해외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해외는 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포츠 500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몇 프로가 쓰는 겁니까? 그냥 대략. 지금 포춘 그 100대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60% 정도는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은 또 많이 씁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이 사실은 많죠. 많은데 또 아직은 이제 그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그 많은 이제 자체의 어떤 글로벌하게 그 확대해서 사용하는 그거보다 그 기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기업에 맞춤형 형태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우리가 해외 선진 사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언제 변화 관리를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사용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르게 이제 익힐 수 있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문화에 어떤 그 기업의 독자적인 그런 데 포커싱이 조금 맞춰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변화되는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하고 나중에 유사한 비율 정도로 이런 쪽이 더 성장을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만의 또 그런 것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선진사처럼 우리나라도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성우님, 수익률은 얼마 만에 사용해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CO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TCO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실제 이제 계획에 그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 부분을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파악한 거와 이제 저희가 시스템으로 했을 때에 그 효과를 이제 ROI 분석을 해서 네. 실제 TCO를 내주는데 저희가 경영계획 시스템 자체를 보면 한 3, 4년 내에는 그 ROI가 나오는 거로 네.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경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ERP하고는 예.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고 하는 건지. 네. 예. 그래서 경영계 시스템은 이제 그 ERP 위에 사실상 네. 올라가는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 ERP뿐만이 아니고 기타 레가시 시스템하고도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되는 이제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하기 위한 네. 모든 백데이터는 다 담당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 솔루션으로 보면 그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그 옵셔널을 제공을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ODI라고 하는 ETL 솔루션을 통한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이 있고요. 네. 그 EAI와 ETL 툴을 접목한 파이낸셜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또 연계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기타 이제 그 운영 시스템과의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맺게끔 네. 하는 이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SAP라든지 예. 다른 밴더의 ERP하고도 다 연동을 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윤희영님 1차로 만들어진 경영 계획이나 전략 계획에 대한 와디프 모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분석 모델이 제공되는 건지요? 스트래티직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스트래티직 파이낸스에서는 실제 그 모델 자체가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그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포캐스팅 매수도까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디프 분석을 바로바로 그 시나리오 버전에 의해서 와디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계획 솔루션, 하이페리온 플래닝이라고 하는 계획 솔루션은 그 프로세스를 담아야 되는 이제 임플리멘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임플리멘트 과정에서 이 와디프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 버전들이 이제 그 담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들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그 윤여영님 질문하신 윤여영님한테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윤여영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이름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릴게요. 설문회는 마저 응해주시고요. 오늘 약간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이제 오라클에서는 경영관리 솔루션이 그 EPM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기존의 하이페린하고는 전문 경영관리 벤더사를 인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계속 새로운 버전업을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의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벤더사보다의 펑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그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세션은요, 4시부터 방을 나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